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뇌졸중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왔고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뇌졸중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19분마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70%가 예방 가능한 케이스라는 점이에요. 즉 10명 중 7명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해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뇌졸중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에요. 전체 뇌졸중의 약 85%가 뇌경색, 15%가 뇌출혈인데요. 오늘은 이 둘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출혈 예방의 핵심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뇌졸중이라도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뇌경색은 특정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영역만 손상되는 국소적 병변이에요. 하지만 뇌출혈은 전혀 다릅니다.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하면 매스 이펙트라는 종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출혈된 혈액이 혈종을 형성하면서 주변 정상 뇌조직을 압박한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철, 이온과 트롬빈 같은 물질들이 뇌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면 뇌출혈 위험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요. 뇌경색 위험도 25% 감소시키고요. 하지만 혈압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고요. 전해질 불균형, 성기능 장애, 기침 같은 부작용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해결 방법이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은 천천히 일어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되고요. 전해질 불균형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성기능 장애는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변경할 수 있고요. ACE 억제제 때문에 기침이 나면 ARB라는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꾸면 돼요. 혈압 관리와 함께하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DASH 다이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트륨을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는 식단이고요.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시고 BMI를 23 이하로 유지하시고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도 피하셔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수면도 하루 7-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김영수 씨라는 75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고혈압성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발병 전 혈압이 평균 19만 110mmHg였어요. 응급수술로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이 남았어요. 만약 평소에 혈압을 14,090mmHg 이하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도 중요해요.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이나 운동을 피하시고 5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하세요. 팔뚝의 커플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착용하시고 2-3분 간격으로 2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두 번째, 뇌동맥류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85%가 바로 뇌동맥류 파열 때문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문제는 이게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자란다는 점이에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 뇌 속에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터지기 전에 찾으면 예방할 수 있어요. MRA 검사라고 아세요?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인데 조영제 없이도 뇌혈관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예요. 3 이상 동맥류는 90% 이상 발견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도 없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비용이 30-50만원 정도로 부담되고 검사 시간이 길어서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어려워해요. 하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에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더 생기기 쉬워요.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만 40세 이상이라면 MRA 선별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료한 박미영님이라는 58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가족력이 있어서 MRA를 받으셨는데 우측 중대뇌동맥에 5동맥류가 발견됐어요.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코일 색전술을 시행했어요. 대퇴동맥을 통해서 미세도관을 삽입해서 동맥류 내부에 백금 코일을 충전하는 시술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동맥류를 폐색시켰고 현재 2년째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세 번째, 동맥경화 관리입니다. 동맥경화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거든요. 열도 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대신 오래 묵묵히 진행돼요.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려요. 동맥경화는 혈관벽의 미세한 상처에서 시작돼요.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등으로 인해서 혈관 내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그곳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반점 같은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만성 염증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죽상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죽상반이 어느 날 갑자기 내부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여드름이 터지듯이 죽상반의 껍질이 찢어지면 안쪽에 있던 염증 물질들이 혈관 안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혈소판들이 이것을 출혈로 착각해서 달려들어서 혈전을 만들거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이런 동맥경화를 확인하는데 정말 좋은 검사예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고 실시간으로 혈류를 확인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전신 동맥경화 상태도 예측할 수 있어요. 함께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메더터레이니언 다이얼라고 해서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단을 드시고 스타틴을 복용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이하로 유지하세요. 금연은 필수고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절대 금기사항도 있어요. 트랜스지방 섭취는 절대 안 돼요.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과도한 포화지방도 피하시고 흡연은 하루 한 개비도 위험하고 당화혈색소를 7% 이상으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전조 증상 인식과 TIA의 중요성이에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라고 하는데요. 이걸 작은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곧 올 큰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TIA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알아두셔야 해요. 급성 편측마비, 구음장애라고 해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실어증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 시야결손, 복시라고 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 현운 등이 있어요. 최근에 응급실에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할머니가 손자와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셨어요. 30분 후에 증상이 완전히 회복됐지만 가족이 TIA를 의심하고 응급실로 모시고 왔거든요. MRI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작은 병변이 확인됐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좌측 내경동맥 기시부에 80% 협착이 발견됐어요. 즉시 입원해서 항혈소판제와 스타틴을 시작했고 혈관외과와 협진해서 경동맥 내막절 제술을 계획했어요. 만약 증상이 좋아졌다고 집에 계셨다면 몇 주 내에 대규모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다섯 번째, 약물요법입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약물요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지만 모든 약물에는 베너핏과 리스크가 있으니까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한 후에 처방해야 해요. 1차 예방에서 항혈소판제는 아스피린 100mg의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50-69세에서 권장해요. 하지만 출혈 위험 대비 이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해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항염 효과도 있고 혈관 내피 기능도 개선하고 죽상경화반도 안정화시키고 신경보호 효과도 있어요. 스타틴 부작용도 있어요. 근병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아플 수 있고 간독성도 있을 수 있고 당뇨병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혈관 이익이 훨씬 크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고려할 영양보조제도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EPA-DHA 일지 정도, 코엔자임 Q10은 스타틴 복용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고 비타민 D는 결핍되어 있으면 보충하시고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절대 금기사항도 있어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처방 없는 생약 제품을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6번째, 응급상황 대처법이에요. Time is BR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뇌졸중에서 1분의 지연은 190만 개의 뇌세포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FAST-B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가? 암즈, 양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가? 타임, 증상 발생 시각을 기록하세요. 밸런스, 갑자기 걸음이 불안정한가? 아이즈, 갑자기 시야에 이상이 생겼는가? 혈전 용해제인 RT-PA는 발병 4시간 30분 이내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발병 6시간 이내에, 일부 경우에는 24시간까지도 가능해요. 최근에 응급실에서 경험한 정말 극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 남성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동료가 FAST 증상을 알고 있어서 즉시 119를 불렀거든요.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거의 완전한 회복을 보였고 3개월 후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하셨어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매일 아침 혈압 측정하기. 둘째, 금연 및 절주 시작하기. 셋째, 주 150분 유산소 운동하기. 넷째, DASH 다이어 실천하기. 다섯째, 정기 건강검진 받기. 의료진과 상의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개별 위험도 평가받기, 필요한 약물 처방받기, MRA 검사 필요성 논의하기, 경동맥 초음파 스케줄 잡기 등이에요. 가족과 함께 준비할 것들도 있어요. FAST-B 체크리스트 숙지하기, 응급실 연락처 준비하기, 복용 약물 목록 정리하기, 건강한 생활습관 함께 실천하기 등이에요.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